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가파른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장중 한때는 4% 넘게 빠지기도 하면서 지난해 11월 3일 이후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희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변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악재를 한 번에 해소를 해준 건데요. 그러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31,537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3%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881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0.5% 약세를 보였습니다. 13,46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강보합거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불과 빨간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40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상황을 보시면요. 다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두 지수 모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1% 오르면서 3,079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6%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38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29%, 3%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1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28종목이 오르고 있고 493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51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7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2,146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450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물량은 개인만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2,612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0억 원, 개인은 35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만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77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은 빨간불이 지금은 조금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낸드 메모리와 그리고 디램 가격 반등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3.25%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주가는 14만 3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에서도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 헝가리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공장에 1조 원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0.42%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71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급락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인데요. SK바이오팜은 공시로 인해서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12%, 1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SK가 SK바이오팜의 주식 860만 주를 처분했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번 처분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후에 블록딜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지금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신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조금 더 고가까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2.19%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28만 원, 27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전기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일진전기에서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약 602억 원에 달하는 전력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세 자체는 4%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4,07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우리나라에 첫 출하된다라는 소식에 지금 여행 관련주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투어에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6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깜짝 실적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덴티움인데요. 덴티움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대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덴티움은 매출액은 763억 원, 또 영업이익은 1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각각 17%, 37%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내주면서 주가도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빅히트 역시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 장 초반에 고가를 보이던 주가는 조금 빠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은데요. 알테오제는 호재가 나왔지만 지금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53%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6배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흑자 전환 소식이 나왔지만 지금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인지 0.5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관련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여행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여행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랑풍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 역시도 5%대 6%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로지시스인데요. 2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에서 준비 중인 자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로지시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약 소식 나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인데요. 신원종합개발은 276억 원 상당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실 종목은 새내기 종목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따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 가득 채워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면서 이 주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반도체 전 공정인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오정렬 측정 장비에 관한 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의료 정밀 업종과 통신업, 전기, 전자, 금융업, 은행 등의 업종에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와 운수 장비, 섬유 의복,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 흐름을 보시면요. 통신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제약, 의료 정밀 기기, 그리고 방송 서비스 등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정보기기와 통신장비, 종이목재, 섬유 의류, 운송장비 부품 등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신한지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바이오팜과 삼성전자, 삼성 SDI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뭐 하셨나요?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렸습니다. 어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셨어요. 네.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네. 저는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릴 때 이 만화를 봅니다. 만화요? 네, 만화를 봐야 마음이 평온하게 다스려지는데 오. 만화 네이버 웹툰 어떤 만화 보시나요? 근데 요즘 만화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스위트홈이라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거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것도 최근에 제가 다 봤고 스위트홈 끝까지.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뭐 신과 함께도 있고 네.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다 봤고 또 시네탑, 오. 시네탑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업계에 막 1위를 하고 이렇습니다. 정말 네이버 웹툰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자회사예요. 네. 그래서 진짜 옛날에 그 네이버 이혜진 회장이, 네. 이혜진 의장이 이제 네이버 직원 중에서 정말 만화 열정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장까지 앉혔는데,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돼요. 캐시카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만화 주식 투자할 때 네이버 그냥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화 얘기도 좋은데 저희가 오늘은 또 기준금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제가 사뭇 바뀐 느낌인데요. 네. 내일 기준금리를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기준금리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기준금리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준금리가 현재로서는 동결될 확률이 높다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자, 금리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내서 경영하는데 이자 부담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뭐 1% 돈을 낼 걸 100만 원 낼 걸 2% 되면은 200만 원 내야 되니까 힘들어져요. 그래서 회사들이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걸로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의 동결이 풀리고 또 올라간다는 것이 경기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해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제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좀 풀리는, 약간 우리가 겨울에 추운 게 약간 풀려서 봄에 따뜻한 기운이 오듯이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름까지. 자, 그렇게 또 해석하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해석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동결될 것으로, 내일 발표되는 거, 목요일날 동결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9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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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 예상했습니다. 동결을. 네, 저도 뭐 아까 전에 사실 뭐 동결 말했는데 이거 보고 따라한 겁니다. 어느 정도 묻어가야죠. 대세 따라야죠. 네. 물론 가끔 1%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런 경우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방송을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아까 전에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9%가 0.5% 현재 기준금리에 동결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채권 시장 지표가 있어요. 채권 시장 지표가 BMSI인데 네. 요거를 산출한 결과 종합 지표가 한 달 전보다 3.5포인트 하락한 90.5로 집계가 됐습니다. BMS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수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요게 이제 그 BSI 지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실사 지표 이런 거 예전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요. 네. 저도 예전에 뭐 자격증 딸 때 이거 다 공부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지수들은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은 좋다. 100보다 낮으면 악화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100 이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MSI도 100 이상이면은 시장이 호전된다. 그리고 100이면 보합이고 100 이하면은 악화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BMSI가 90.5라 그랬죠? 네. 자,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 채권 시장 지표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악화된 상황에서 올리기는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는 현재 힘들고 동결할 것이다. 99%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 지표도 있고 뭐 현재 물가도 좀 올라갈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금투협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채 발행 규모 확대와 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국채 장기 금리가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비와 고용 둔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물 경제가 아직은 불확실성하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서 2월 기준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금투협이라고 했는데 네. 금융투자협회죠.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은행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한국은행은 이제 공적기관이에요. 네. 공적기관이라서 그냥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투자협회는 약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기업은 아니고 기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행은 그냥 은행이죠. 진짜 이건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이거를 조사한 게 이제 금융조사 했던 업체 기관이 바로 금융투자협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 추진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지속 등으로 환율 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서 전환율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말도 금융투자협회가 했고요. 자, 아무튼 뭐 그 밖에도 뭐 물가 등등 물가도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금리 주제다 보니까 네. 금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설문조사도 그렇고 이렇게 밝혔고 저 역시도 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옐런 재무장관이 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준 셈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어떤 발표가 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들이 너무 부진합니다. 우리 지수는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제약 바이오에서는 급락한 종목이 많죠. 네, 맞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는데요. 네. BBI 이제 흐름이 꺾이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 체감 지수는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동학개미들이
올해 3,200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오르는 걸 보셔서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체감 날씨처럼 체감 지수는 약세인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3,000에서 3,2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코스닥 역시 900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900에서 1,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횡보를 볼 수 있는데 야, 그 사이에 바이오 지수 제약 바이오 지수는 10% 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전 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한 5%, 3%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바이오 지수는 10% 넘게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곧 증시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밖에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학회가 또 줄줄이 막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및 바이오 지수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가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HLB 허위 공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HLB가 좀 가장 컸죠. 최근에 또 가장 2021년 들어서 최악의 이슈는 HLB다. 그렇죠. 최악의 베스트 원. 아, 이거는 허위 공시다 보니까 물론 뭐 HLB 대표님이 나오셔서 해명을 했지만 미자혹지근하고 애매한 답변이다 보니까 많은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심리를 움직였다 하면 다시 HLB가 급반등을 했을 텐데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 심한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자, 어쨌든 이런 허위공시가 임상 3상에서 미국에서 또 거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자, HLB도 그런데 최근 또 이슈로는 셀트리온도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니, 셀트리온은 근데 이거는 악재라고 판명하기엔 좀 그래요. 왜 그러면은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전년 동기 대비 44%나 올랐어요. 아니 근데 44% 오르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거거든요. 저에게 중요한 시장의 예상치. 근데 이게 컨센서스 방금 말씀하신 건 시장 예상이 전문가들의 예상치 컨센서스는 그거보다 훨씬 높게 잡아서 27% 예상치보다 27% 적어서 어닝 쇼크라고 셀트리온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그 전에 선반영된 부분까지 반영돼서 지금은 썩 좋진 않다. 그리고 시젠도 지금 12개월 선행 PER은 최근 7배, 8배에 불과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호재가 있었던 종목도 있었잖아요. 메디톡스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대웅제약도 같이 올랐잖아요. 네, 보톡스 전쟁이라고 하죠. 보톡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제약 바이오하고도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보톡스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았어요. 남자들 하면은 이 면도기도 매번 쓰고 이런 것처럼 필수 소비, 칫솔도 필수 소비재잖아요. 칫솔 소리 다 닿으면은 다시 하는 것처럼 이게 보톡스를 맞는 분들은 계속 맞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약 바이오 움직임하고 다른데 어쨌든 지금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이거 미국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어쨌든 악재가 있었지만 싸우는 건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악재가 끝났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그래도 좀 상방으로 자리를 틉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상방 흐름들이 좀 나온 바가 있고요. 자, 이 밖에도 메디톡스가 이제 에볼루스와의 분쟁 종결 이슈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끝났기 때문에 보톡스가 어느 정도 괜찮은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국면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그런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지부진한 만큼 지금의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라는 증권가 입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로 뭐 본다 그러는데 저는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별 종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뭐 물론 호재는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앞으로 나올 거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있죠? 그리고 아까 글로벌 학회, 바이오 학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LB 허위 공시 이런 게 갑자기 또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변수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일어난 HLB 사건은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어났죠. 예전에 뭐 내추럴엔도텍 가짜 백수호 사건, 가짜 하수호 사건 이런 것들, 또 소비자 우롱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제약 바이오주들 다 좋게 보진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동아 소시홀딩스 그러면은 바카스로 유명합니다. 네. 바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는 동아 소시홀딩스는 제약도 팔지만 바카스 같은 확실한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동아약품 부채표 가스 할명수 이런 것들 꾸준하게 팔려요. 약품 주긴 하지만 또 가스 할명수라는 필수 소비재가 있는 종목이고 뭐 녹십자, 유한양해 등등도 확실한 그 제품들을 확고히 다져놨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바이오주, 약간 신약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약주들은 괜찮다.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괜찮죠. 셀트리온은 뭐 아까 컨센서스보다는 약세긴 하지만 그래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 종목만 보고 하셔야지 뭐 무슨 바이오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무거나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제약주 위주로 접근을 하되 셀트리온 정도의 대형 우량 바이오주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는 1조 클럽 넘어서는 이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그간 지지부진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오름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앞으로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시젠과 명신산업입니다. 먼저 시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기린이의 시간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시젠 전망 어떨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시젠 오늘 시가는 13만 800원이고요. 지금은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진단키트 판매 추이가 관건. 진단키트 판매 추이가 관건. 네. 근데 이거는 진단키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이 엄청나게 급격히 올랐어요. 이게 거의 뭐 보니까 1년 만에 10배가 올랐더라고요. 10배 이상이 올랐는데 문제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추이가 지속될 것이냐 관건인데 물론 진단키트 계속 잘 팔리면 그야말로 대박이죠. 그렇죠. 대박인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3차 파동, 3차 대유행이 약간은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00명대에서 계속 좀 심각하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백신 때문에 좀 이게 수그러드는 기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올해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단키트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어들면 결국은 시즌은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좋아지면 우리는 좋은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좋은데 시즌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즌에 오히려 코로나를 부추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가끔 들거든요. 물론 아니겠죠. 그분들도 도덕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 시즌 어쨌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세가 약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또 일부 미국의 어떤 전망에 따르면은 코로나가 심지어 4월에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더 이상 쓸 필요 없다 막 이런 말들까지 요즘 약간씩 보고서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진단키트는 이게 혼자 이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런 임시선별소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하는 건데 병원 안 가고 이거 아니 어차피 좀 수그러드는데 나 진단키트 맞을 필요 없어. 검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판매량이 좀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전 시젠 종목 하나에 따르면은. 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만 보시면 안 되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제는 우리나라에서 매출 일어나는 게 크지가 않고 전 세계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때 미국에서도 CGN 막 좋다고 막 그때 외신들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CGN이 글로벌 사회에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 코로나 수치가 앞으로 제가 약간씩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전 수치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CGN을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N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CGN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CGN이. 작년 8월에 가장 고점으로 32만 원이었는데 이때가 피크였으니까 이때가 미국에서 정말 많이 죽어나가고 그 뒤로도 미국의 사망자 수와 코로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났지만 그래도 약간씩 수그러드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타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성장세. 근데 요거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코로나 확진 이거를 꾸준히 보면서 예상보다는 대응으로 접근하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진단키트 대장주입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 세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주식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신동환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명신산업 좀 봐주세요. 쭉쭉 흐르네요. 38,000원, 비중 30%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명신산업 오늘 주가를 보니까요. 32,400원에 시작을 해서 32,1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테슬라 테마주. 테슬라 테마주. 네. 네, 근데 테슬라가 문제는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거랑 얘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는 떨어져도 지금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너무 주가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뭐 판매량이 떨어져서 테슬라가 주가 약세인 거 아닌데 어쨌든 판매량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명신산업이 테슬라에다가 이거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는 주가랑 상관없이 판매량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이나 이런 거 따라서 전 세계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중요하죠. 네. 자, 근데 여기 테슬라 판매량 늘어나면 테슬라의 완성차에 부품 공급하는 명신산업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명신산업이 1992년에 설립됐는데 핫스탬핑 공법을 있습니다. 이 굉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 차량용 자체 부품을 생산하고 여러 회사들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입지를 다져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과도하게 높은 PBR 약간 부담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또 스페이스 X와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대규모 자금 유치에 나섰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신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 주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오를 때 오르다가 떨어질 때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테슬라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테슬라보다 고평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테슬라 테마를 타는 만큼 테슬라의 반등 추이도 함께 지켜보고 여기 거래량이 지금 별로 없어졌거든요. 네. 오를 때는 거래량 엄청나게 오르다가 떨어질 때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거래량 한번 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거래량이 한번 튀어오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신산업은 테슬라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지금 내림세를 타고 있지만 판매량 자체가 계속 일어나는 만큼 명신산업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을 하는 시점, 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